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을 잘 모르는 저도 이렇게 무서운데 주식하는 분들 얼마나 무서우시겠어요. 코스피가 하락 출발해서 장중 1900선을 내줬습니다. 아침부터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는 뉴스도 들려왔고요. 추락할 바닥이 아직도 있을까요?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좀 무서우려고 합니다. 한 달 전하고는 영 달라졌죠? 네, 어떻게 뵐 때마다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그러네요. 올 한 해가 그런 해인가 봅니다. 그러게요. 오늘 네. 시장 상황 일단 좀 짚어주세요. 네, 많이들 참 놀라고 시작했던 하루입니다. 미국에서 뜬금없이 또 중국 갔다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해가지고. 뜬금없입니까? 뜬금없죠. 우리가 알기로 해마다 4월, 10월 되면은 꼭 아마 생생경제도 예외 없이 환율 조작국 보고서, 재무 네. 보고서, 환율 보고서 이제 다루셨을 텐데, 그런 시기와도 무관하게 또 그리고 애초에 자기들이 제시해 놓았던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과도 무관하게 네. 그냥 덜컥했죠. 그래서 개장 초에 코스피가 1900도 깨졌으니까 말다 했죠. 지난 8월 1일 날 우리 종가가 2017포인트였습니다. 코스닥만 하더라도 622포인트였고요. 그게 지금 오늘 아침에 1891까지 갔으니까요. 1900도 깨졌으니 2000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1900도 깨졌었고 코스닥은 540까지도 밀려났다가 지금 그나마 네. 낙폭을 조금 이제 양 시장 다 줄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제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장이 하락해서 저가 매수 나섰는데 장이 더 빠져서 큰일 났다는 청취자 문자가 왔었거든요. 네. 좀 주식을 모르는 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얼마가 떨어졌는지 예를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뭐 얼마 원짜리 샀으면 이게 얼마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지수만으로 할 것 같으면은 그거죠. 지금 단 사흘 만에 네. 우리 코스피가 6.2% 빠진 겁니다. 오늘 장중 저점으로 계산했을 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흘 만에 3거래일 만에 13%가 빠진 거예요. 네. 이거는 뭐 말도 안 거죠. 10,000원짜리 샀던 게 1,300원이 빠져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인데 아니 10,000원짜리에서 1,300원 빠지면 느낌이 안 오고 1,000,000원을 사면 그러면은 얼마 빠진 거예요? 1,000만 사면 130만 원이 이제 그러니까요. 손해를 보는 거죠. 10분의 1이 넘게 예. 빠지는 거잖아요. 그중 이제 종목 따라는 다르고 이 와중에 또 상한가 달리는 종목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소위 애국 테마주. 뭐 이게 또 시장의 매력이라면 매력이고 시장의 묘한 속성이죠. 애국 테마주는 그 와중에 상한가를 네. 쳤군요. 자, 시장에 영향을 준 요인을 좀 살펴보죠. 뭐 악재가 겹쳤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 네. 가장 큰 악재는 뭐였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준 어제 오늘. 지금 이제 최근 한 사흘 들어 8월 들자마자 이렇게 된 것들 제일 큰 이유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네. 지난 31일 날 7월 말 이른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있었죠. 네. 금리를 내리긴 내렸습니다만 그다지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내리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이른바 FOMC 실망감, 연준에 대한 실망감이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시장에 그거였다면 그다음에 미국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가 3천억 달러치 추가로 네. 관세 때린다 했던 거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또 자체적인 요인이 하나 더 있죠.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계속해서 그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네. 거기다가 또 북에서는 계속 뭘 그래 쏘아 올립니다. 네, 이런 오늘도 것들이 그랬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네요. 대내적인 불확실성이 계속되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네. 건데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연준의 실망감 네. 그리고 트럼프가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는 거. 네, 그런데 미국 증시도 흔들렸어요. 네.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그래도 좋잖아요. 지금 상황이 미국 경제가. 예, 지금 이제 미국의 경기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은 네. 참 보기 나름입니다. 마치 그거 비유하자면 그거예요. 물 반 차 있는 컵. 물이 반이나 차 있다? 아하. 반밖에 없다. 해석의 문제다. 해석의 문제다. 네. 지금 미국 경기 상당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미 정점은 지나고 이제 끝물도 지나고
이제는 더 나빠지는 상황밖에 없지 않느냐. 여기에 어떤 정책 여력도 마땅치 않고 그리고 미국 정치도 무엇보다도 제일 큰 부담은 그겁니다. 지난 10년 넘게 너무 오르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이 또 빠지면은 알고리즘 매매라는 얘기는 몇 번 들어보셨죠. 네. 사람이 일일이 주문을 넣는 게 아니고 어떤 주문의 조건을 사든지 팔든지 뭐 손절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어떠한 조건 어떤 가격대가 왔을 때는 나는 주문이 나간다. 네. 그것이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시장에서. 우리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주식을 5만 원에 샀습니다. 나 이거 그러면은 4만 원 가면은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팔 거야. 아, 그게 되니까 기계죠. 그게 안 되죠. 안 그게 되죠, 안 되는 사람은. 사람인 반면에 그럼요. 기계는 되는데 음. 기계는 또 비슷한 레벨과 비슷한 조건에 똑같은 주문이 나가게끔 돼 있다 보니까 오를 때도 크게 오르지만 빠질 때는 또 이렇게 네. 한 번씩 쿵쿵 사람 놀라게 하는 그런 급락장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정치도 지금 사실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10년 남짓 이어져 왔던 이 조정다운 조정 없이 왔던 장을 계속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은 크게 한번 조정을 바꿔 가야 되느냐 그 네.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조정 안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싶겠죠. 네. 안 하고 싶은데 본인이 하는 일이나 올리는 트위터는 어쨌거나 시장 입장에서는 보고 있으면은 왠지 주식을 털고 싶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그러게요. 여전히 또 트위터를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그걸로 혹시나 돈 벌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듭니다. 아, 대통령 재선보다는 이걸로 돈을 벌고 있다. 그냥 웃자고 하는 네. 얘기고요. 아니, 돈 그 정도 벌었으면 대통령 재선을 더 하고 싶을 거예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 마음 모르겠지만 네. 어찌 됐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좀 사실 일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이 미중 무역 전쟁을 좀 잠시 잊고 있었던 것 네네. 같아요. 오늘 아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줘. 아직 미중 무역 전쟁 중이었지. 이걸 깨닫게 그렇습니다. 해준 일이 있었죠. 네. 미국이 중국을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는데 일단 환율 조작국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환율 조작국 네. 그냥 힘센 미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겁니다. 아, 마음대로 네. 정한 겁니까? 너희들은 보니까 그냥 너희 나라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니네가 조작하고 있어. 이거군요. 조작하고 있어. 우리가 보기에 그런 거야 해서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정해놓은 조건에 따지는 거죠. 그 조건이 뭡니까? 그게 이제 지난 5월 달에 네.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기존의 조건에 살짝 변경을 가하긴 해가지고 조금 더 까다롭게 했습니다. 미국 상대로 무역 흑자 1년에 200억 달러 이상 내는 경우 그리고 그 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3% 이상 이걸 갖다 지난 5월 달에 2% 이상만 돼도 이거는 좀 과한 거 아니냐 너무 많이 버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개입 문제입니다. 즉 환율을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을 끌어올려서 수출 경쟁력,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원화를 갖다가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달러 매수 개입 이런 걸 갖다가 GDP 규모 대비 2%에 달하는 외환 규모로 하면 이 세 가지 조건인데 이 세 가지 조건에 다 걸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냥 대미 무역 흑자가 작년에 한 4,190억 달러 어마무시하죠. 니네가 많이 벌어간다는 많이 거 아니에요. 벌어가니까 네. 그랬다가 이 조건만 갖고 해봐야 해마다 4월 10월 가봐야 늘 그냥 그만 군불만 떼다가 경고만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냥 이번에 덜컥 카드를 뺀 거죠. 카드를 뺐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뭐 경상수지 흑자, 대미무역 흑자, 네. 뭐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래도 근거 이 기준에 다는 안 맞더라도 미국이 주장한 근거가 있을 텐데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다가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너무 확신을 하면서 그것은 네. 환율 조작이다라고 공격했거든요. 네. 근거 전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기 중에 하나가 프레임을 갖다가 잘 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연준과의 관계도 그거죠. 이러다가 본인의 어떤 업적 중에 제일 내세우는 거 주식시장 이러다 주가가 빠지면은 그동안 주가가 올랐던 거는 본인이 정책 잘 펼쳐서 정치 잘해서 올라왔던 거고 장 빠지면 이제 전부 연준 탓으로 돌리는 네. 그런 것처럼 환율과 관련해서도 프레임을 잘 짰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는 순간 시장에서는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것은 시장의 논리인데 이걸 네. 갖다가 중국이 이제 조작을 했다라고 이제 우기는 거예요.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본인이 네, 한 그리고 이야기인데 네, 이제
본인이 한 이야기에 시장은 자연스럽게 시장 논리에 반응하는 따라서 건데. 반응한 것인데 이걸 갖다가 그건 특히 이제 괘씸죄에 걸린 것이죠. 괘씸죄. 뭐냐 하면은 어제 인민은행이 10시 반 무렵이면은 매일 위안화 고시 환율 일종의 기준율입니다. 네. 시장에서 이걸 기준으로 삼아 거래해라 하는 건데 그걸 고시를 하면서 살짝 기존에 이렇게 고시해오던 방식대로 따르면은 시장도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 환율을 좀 높였어. 뭐 6점 어쨌거나 7 아래긴 합니다만 위안화 약세 쪽으로 고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네. 어제 시장에서 1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는 환율이 되는데도 딱히 인민은행이 그걸로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감잡았죠. 아하, 중국이 이거 가도 된다고 사인을 주네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뭐 24시간도 안 걸리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화끈합니다. 그냥 바로 그냥 이들 환율 조작하는 네. 애들 이렇게 그냥 주원 글씨를 새겨버리네요. 지금 소장님이 이제 달러당 7위안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네.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게, 굉장히 네. 주목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 돌파하면서 사실은 미국이 그동안 벼르고 있었는데 환율 조작국 카드 낼 수 있겠다 이렇게 네. 된 거죠. 그러면은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격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안 그래도 베이다이어 회의가 열리고 있고 중국 공산당 지도부 현직 전직 할 것 없이 중국의 실력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참 그 안에는 비공개 회의라서 무슨 내용이 오가는지 궁금합니다만 자신들 간 그 사람들 사이에도 꽤나 많은 얘기가 오고 갈 겁니다. 미국과의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시진핑 주석이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도 나름대로 얘기는 할 텐데 네. 어쨌거나 지금 현재 그러네요. 미중 갈등도 그렇고 우리 한일 간의 갈등도 그렇고 양 당사국들이 전부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가는 거. 여기에서 어느 쪽도 쉽게 양보하거나 수그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거. 여기에서 시장이 이제 불편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많이 듣지 네. 않습니까?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맞아요. 나쁘더라도 확실하게 나쁘던지 그럼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겁도 주고 경고도 주고 말로 끝났던 그렇습니다. 것들이 이제는 막 액션으로 취해지니까 네. 그게 시장에서 굉장히 큰 파동을 네. 지금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우리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사실은 어떤 사람은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되는 것보다 중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되는 게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이 우리에게 굉장한 수출 시장에 있어서 흔들림을 줄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우세요? 네 쉽게 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잘 안 잡히는데요. 일단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타격을 갖다 중국에 입힐 것인지 뭐 우리가 환율 조작 검색만 들어가더라도 뭐 대충 이렇게 되면 이러합니다 하는데 현실에서 그 경우가 잘 없었으니까 그러한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미국이 발끈하니까 중국이 예를 들어서 고시 환율도 조금 위안화 절상적으로 고시하고 시장에서 조금 위안화 약세 흐름에 조금 제동이 걸리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본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위안화가 강세로 갈 수 없는 상황이요 시장이라면은 네. 이거는 결국 며칠 숨 돌리기에 불과한 것이죠. 궁극적으로 위안이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면은 나중에는 중국이 원하든 원치 않든 통제 불능 상태에서 그냥 위안화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상황도 올 수가 있는 거고요. 아유, 그 무서워. 상황이라는 것은 네. 어쨌거나 지금까지 위안화 환율과 거의 뭐 비슷하게 붙어 다닌다 할 정도로 가고 있는 우리 중국이 힘들어진다. 그만큼 이제 중국을 상대로 우리가 많이 벌어왔던 또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온 우리 입장에서 힘들어진다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출의 영향보다는 우리 경제가 워낙 중국과 함께 발맞춰 가는 게 많으니까 네. 중국 파트너 국가가 흔들리니까 우리도 흔들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자료를 보면 네.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하면 네. 한국의 대중 수출이 19.9% 감소할 거라고 전망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예, 또 이제 그런 걸 또 연구하는 나름의 또 연구소가 있고 하죠. 그만큼 이제 중국 비중이 이제 커졌다는 것이죠. 우리 경제에 있어서 그렇겠죠. 교역에 있어서 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 이 관세인데요. 환율 조작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가 네. 주거니 받거니 주고받는 잠펀치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중국도 애써 미국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이른바 농산물도 넉넉히 사줘가면서 이걸 풀어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사실은 좀 더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잖아요. 잔펀치 계속 날리는데 항복을 안 하거나 뒤로 안 넘어가면 네. 이제 강펀치를 강펀치가 날리잖아요. 날리는.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 할 강펀치가 아직 남아 뭐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전 지금도 많이 아픈데. 강펀치. 네. 뭐 테리프맨, 관세맨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의 트럼프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끄집어내 놓은 것은 뭐 이 정도인데 여기다가 환율 조작까지 지정을 했고요. 그럼 강펀치 아니에요? 나름 강펀치죠. 네. 나름 강펀치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게 앞으로 더 뭐가 있을까? 뭐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그런 거죠. 중국이 싫어할 만한 얘기들을 갖다가 자꾸 끄집어내는 거죠. 인권 문제나 정치적인 대만이나 문제로. 홍콩 같은 이런 사안을 갖다가 슬금슬금 중국 속을 갖다 뒤집어 놓는 네. 그런 정도가 예상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이제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은 네. 아예만 미국 국채 들고 있는 거 팔고 뭐 그렇게 해서 그래 우리 그러면 위안화 절상해 주려면 달러를 좀 팔아야 되는데 우리 달러 그러면 국채 팔아서 만든 달러로 달러 팔지 뭐 이런 식의 논리도 가는데요. 결국은 그래봐야 서로 아픈 겁니다. 서로 피나죠. 예, 때로는 맞는 쪽보다 잘못 때리다 보면 그럼요. 예, 때린 때리는 쪽도 사람도 아파고 아파요. 잘못하면 골절이 오는 수도 있고. 그렇군요. 자, 강펀치를 양국에서 날리는 사이에 이제 우리 주식이 이제 아주 더 출렁거리고 있는데요. 우리 투자연구소 소장님이시니까 그러면 이럴 때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오늘 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아주 금융시장 양호한 대내의 건전성으로 외부 충격 조기에 우리 극복해 왔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 모두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냉정을 되찾고 차분히 대응해 나가는 네.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겠어요. 네. 좋은 말은 다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객관적이 되냐고요. 냉정해지냐고요. 장이 그렇죠. 이렇게 빠졌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예, 뭐 항상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은 그런 식의 어떤 레토릭을 구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이고요. 이해해도 돈 잃은 사람은 마음 아픕니다. 마음 이 말하면. 마음 아픈 거죠. 네. 지금은 참 그거 합니다. 오늘 어쨌거나 지금 시장의 흐름으로 봐서는 애초에 그 급락에 비해서는 그래도 낙폭을 제법 줄였다는 측면. 네, 낙폭을 그리고 줄였다. 네, 이 시간에 또 시간의 거래로 돌아가고 있는 뉴욕 증시의 지수 선물 흐름이 아시아 장이 초반에 환율 조작국 지정 그 쇼크로 인해서 급락했을 때 그쪽도 마이너스로 또 이번 화요일 거래까지 이어갈 듯 했으나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플러스로 돌려 세웠거든요. 그래서 조금 단기적인 어쨌거나 7월 말에서 지금 한 일주일 가까이 이어져 온 이 단기 충격은 이 정도에서 한번 한번 마무리해 보자 하는 시장의 의지가 조금은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네. 여기서 진정한 진바닥을 받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자신이 없습니다. 아, 더 낙폭할 수도 있다. 예, 여기서 이제 앞으로 지금 시장 갖다가 흔들어대어 왔던 이런 정치적인 국제 정세적인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되며 그 힘 있는 자들 뭐 계급이 깡패라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쪽에서 어떻게 이 앞으로 계속 그 고집을 피울 것인가 아니면은 뭘 풀어나가는 쪽으로 할 것인가 네.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지금은 또 우리는 또 미국 쳐다보고 위안화 쳐다보고 대외 변수를 또 쳐다보기도 합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뭐 기업 실적에 계속해서 어떤 둔화 이런 부분들이 은근히 누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섣부르게 여기서 바닥 봤다. 증시 이제 하락은 끝났다라고 해서 이른바 다 지르는 거. 네. 이거는 저는 뭐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현금 비중 늘리시면서 이런 장을 갖다가 어느 정도 예견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결국은 또 분할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진우 소장님하고 제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확고하게 투자에 대한 대답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저는 투자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분할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분할 매수. 분할 매수 하셔야 된답니다. 네. 잘 새겨 들으시고요. 환율 이야기 해야 돼요. 네네. 이거 좀 짧게. 이 환율 고공행진 어떻게 당분간 지속됩니까? 네, 일단 오늘 그 환율 조작국은 어쨌거나
절묘한 어떤 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 타당하다, 뭐 무리수다,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일단 위안화 환율의 급등세를 갖다가 일단 주춤하게 했고 그것이 우리 서울에서도 1220원 근처에서 일단은 고점은 형성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1220이라는 레벨을 갖다가 다시 열리는가를 주목하시고 그렇게 된다면은 다음에는 결국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는 거는 전 고점이죠. 1245원 내지 50원. 뭐 그 이상을 갖다가 상상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시나리오도 잘 잡히지도 않고 너무나 비관적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1200원 아래로 얼마나 빨리 내려가 주는가에 따라서 빨리 내려가 준다면은 그것은 훨씬 증시에도 우호적이고 여러 가지 시장 분위기 측면에서도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 주목하실 것은 오늘 막혔던 1220 단기 저항 국면이 얼마나 단단한가 이게 쉽게 열리는가에 따라서 또 이렇게 중장기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에게 지금 필요한 거 스피드입니다. 빠르게 내려가줘야. 빠르게 내려가줘야 그나마 우리에게는 좋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